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라 코딩버스 게임을 같이 배워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배워볼 이 게임은 전국을 여행하는 컨셉으로 코딩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보드게임이에요. 그러면 자세한 룰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달려라 코딩버스 구성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판이 있고요. 이 지도판 안에는 각각의 도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여행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 도시들을 나타내는 도시 카드가 있는데요. 이 도시 카드 뒷면을 보면 지리적 정보나 문화유적 정보 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도 위를 여행하는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어 한 사람마다 색깔을 정해서 말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진입금지 토큰이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 토큰은 게임적인 요소로 상대방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토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이동을 버스 카드라는 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 안에는 여러가지 능력들을 사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문이 쓰여져 있어서 코딩문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달려라 코딩버스 이동카드 안에 3가지 능력 설명 카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초록버스 능력, 파란버스 능력, 빨간버스 능력 이 3가지 능력을 설명해주는 카드인데 이거는 플레이 중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능력을 숙지하기 위해 한번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물음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랜덤존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랜덤존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물음표 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 물음표 카드 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에게 불리한 또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플레이마다 이 플레이 보드를 받게 돼요. 이 플레이 보드 안에서 자신의 이동 카드를 나열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달려라 코딩버스로 한번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플레이 판하고 카드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색깔을 정하고 각자의 색에 맞게 플레이 보드판을 나누어 갔습니다. 선생님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색깔이 맞는 말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빨간색 플레이판이기 때문에 빨간색 말을 가져왔고요. 하나씩 자신의 색에 맞는 걸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 도시를 선정해야겠죠.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뭐였죠? 출발 도시 한 곳에서 목적지 3곳, 3도시를 순서대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 카드 더미에서 출발 도시를 랜덤으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잘 섞인 상태에서 출발 도시를 한 개씩 나눠 가질게요. 네. 한 장씩 나눠 가진 상태에서 출발 도시 칸에 이렇게 넣습니다. 선생님은 목포에서 출발을 해야 하네요. 그럼 목포에 이렇게 말을 놓을게요. 네. 각자 자신의 출발 도시를 이렇게 놓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출발지가 되고요. 순서대로 3개의 목적지 카드를 한번 또 랜덤으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3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카드가 굉장히 많은 장수이기 때문에 잘 섞어서 랜덤으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 카드를 보니까 고령, 청주, 남양주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색깔은 지도에 표시된 이 색깔과 같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갈지를 선택할 때 색깔로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목포고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먼저 가면 유리할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처음에 고령을 들렸다가
청주에 갔다가 남양주시를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선정했어요. 다들 각자의 루트를 정합니다. 자, 이 순서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물음표 카드에서 변경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변경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바로 이 버스 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버스 카드는 5장씩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신의 이동 카드를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이동 카드 안에 있는 이 버스 카드 색깔이 3가지가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네, 이 3가지 버스 카드의 능력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동 카드 더미에 이 3가지 버스 능력을 설명하는 카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초록 버스 능력이 있는데 이 초록 버스 능력부터 알아볼게요. 초록 버스 능력은 도내 1칸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보면 도마다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이 도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해요, 초록버스는. 그래서 도 안에서 길을 따라 1칸을 이동 가능해요. 선생님 위치에서는 나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목포에서 나주 1칸, 뿅! 또는 목포에서 진도 1칸, 뿅! 또는 목포에서 강진 1칸, 뿅!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물음표 여기에 선생님 여기 있다면 고창을 초록버스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왜요? 도 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를 넘어갈 때에는 초록버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해 주고요. 파란버스 능력. 두 번째 파란버스 능력은 뭐라고 써져 있죠? 도내 2칸 이동 또는 도간 1칸 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버스는 크게 능력이 2가지인데요. 2가지 능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자, 도내 2칸은 무슨 뜻이에요? 이 도 안에서 길을 따라 하나, 둘, 뿅! 2칸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도간 1칸은 무슨 뜻이죠? 아까 초록버스가 할 수 없었던 거. 이 물음표 칸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거. 요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길을 따라서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도와 도를 넘어갈 때는 1칸, 도 안에서 이동할 때는 2칸을 이동 가능하다. 그 세 번째, 빨간 버스 능력. 빨간 버스 능력은 좀 강력한데요. 깃발 도시에서 깃발 도시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웃한 도의 깃발 도시로만 이동 가능이라고 쓰여 있죠. 이웃한 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전라남도와 붙어있는 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붙어있는 도 있죠? 이걸 이웃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웃한 도의 깃발 도시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깃발 도시에서 깃발 도시로이기 때문에 깃발 도시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 목표였다면 2칸을 파란 버스로 이동한 후에 이 깃발 도시에 가서 빨간 버스를 써야겠죠? 그럼 여기에 광주에 도착했을 때 광주에서 빨간 버스를 써서 전주 또는 부산 또는 울산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웃한도의 깃발 도시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즉 광주에서는 대전을 바로 가지 못하죠? 이웃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 선생님이 카드를 보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안에 쓰여있는 코딩문이 있습니다. 자, if, else 구문을 잘 이해해야 해요. 자,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선생님 이동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if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로가 참이라면 if 뒤에 있는 구문이 맞다면 즉 옳다면 아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else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문의 능력이 실행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요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if 만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강이라면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강이라면 초록버스로 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카드 앞에 사용한 버스 없죠? 없기 때문에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간색이 있었다면 초록버스로 변신. 자, 초록버스 능력이 뭐였죠? 도내 한 칸 이동이었죠. 얘는 파란색을 띠고 있지만 초록버스 능력으로 변신해서 한 칸 이동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앞에 사용한 버스가 파랑이 아니고 초록이었다면 S로 빠지겠죠? 여기 안에 있는 게 참이 아니면 S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S 밑에 있는 도내 2칸 또는 도간 한 칸 이동 가능합니다. 즉 파란 버스 능력으로 도 안에서는 2칸, 도를 넘어갈 때는 한 칸,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if else 구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장을 사용해서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이동 가능한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목포에서 출발을 해서 일단 첫 번째 고령군을 가야 해요. 자, 고령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동하려면 선생님 어떤 버스를 써야 할까? 일단 선생님은 되게 좋은 버스, 빨간 버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빨간 버스를 좀 써야겠어요. 근데 빨간 버스는 아까 깃발도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일단 깃발도시로 가야겠네요. 자, 깃발도시까지 하나, 2칸이 남았으니까 선생님 2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사용한 버스가 파랑이면 도내 한 칸 이동, 그렇지 않으면 초록버스 능력 2번 실행이에요. 자, 초록버스 능력이 도내 한 칸인데 이게 2번 실행되면 도내에서 2칸을 가게 되겠죠, 그죠? 앞에 사용한 버스가 없어요. 파란색이 아니어서 S로 빠져서 초록버스 능력 2번 실행. 자, 선생님은 목포에서 하나, 둘 해서 2번 실행해서 광주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깃발도시에 왔기 때문에 빨간색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한번 놔볼게요. 여기 앞에 사용한 버스가 파랑이면 파란 버스로 변신이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파란 버스가 있지만 요 버스를 사용한 거예요. 파란 버스를 썼으면 얘는 빨간 버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용한 버스가 초록색이죠? 자, 즉 파란색이 아니란 뜻이니까 S로 빠져서 깃발도시에서 깃발도시로 이동. 선생님은 인접한도의 깃발도시 울산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울산에서 영천 가볼까요? 자, 영천에 가려면 파란 버스를 써야 하는데요. 선생님은 파란 버스가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강이면 초록 버스로 변신이네요. 자, 여기 보면 빨간 버스를 썼기 때문에 얘를 쓰면 초록 버스로 변신돼서 영천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2개만 쓰고 이렇게 이번 턴은 2개만 쓰도록 할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3개 모두를 쓰지 않고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2장을 썼기 때문에 이미 쓴 카드 2장은 반납을 할게요. 이렇게 쓴 거는 반납을 하고요. 새로 2장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새로 2장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동을 한 다음 다시 선생님 차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고령으로 이동을 해야죠. 아까 울산까지 이동을 했었어요. 그럼 일단 울산에서 경상북도 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영천으로. 자, 영천으로 넘어가려면 파란 버스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초록 버스 4개, 파란 버스 하나네요. 그래서 파란 버스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 사용한 버스가 빨강이면 초록 버스로 변신이어서 아까 못 썼던 건데 지금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S로 빠져서 도간 한 칸 이동이 가능하네요. 선생님은 울산에서 뿅! 영천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2칸이 남았죠? 2칸 남았으면 초록 버스 능력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사용한 버스가 모두 초록이면 빨간 버스로 변신이래요. 근데 모두 초록 아니죠?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도내 한 칸 이동, S로 빠져서 도내 한 칸 이동했어요. 대구 뿅! 그리고요, 무시무시한 메모리 능력! 자, 코드 위치가 3번째면 메모리 능력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코드 위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3번째 코드라고 쓰여진 칸에 선생님이 이 카드를 놓았죠? 그럼 이 코드 위치가 3번째라는 뜻이 옳게 되죠?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맞아서 if 아래에 있는 노란색 메모리 능력이 실행돼요. 근데 메모리 능력이 뭐예요, 선생님? 자, 메모리 능력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원래는 한 장에서 3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모리 능력이 실행되면 2장을 더 쓸 수 있어요. 즉 최대 5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한 장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장 또는 2장.
선생님이 한 칸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한 장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현재 위치가 강원도면 초록버스 능력이 상실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동을 못해요. 근데 여기는 경상도기 때문에 S로 빠졌어요. 그래서 빨간색 능력 도내 한 칸 이동으로 이동할게요. 그럼 고령 고령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한 개가 더 남았는데 한 개 더 써서 도착지 뒤집고 또 가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정지한 곳, 자 경유지, 즉 들리는 곳은 도착지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 게임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지한 이 곳만 도착지로 유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장을 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령에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고령군 도착 카드를 뿅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도착지 카드를 뒤집어서 도착을 표시하고요. 여기에 어떤 유명한 사회적 유적지나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대가야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가야에 있는 생활과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으며 학술 연구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 2번 이동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한 번은 선생님 메모리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2장 카드만 이용해서 울산으로 왔고요. 그죠? 그리고 메모리 능력까지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도착하지 않고 울산에 갔다가 그 다음 턴에 여기를 이동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턴마다 이동을 해서 결국 남양주시까지 가장 먼저 도착하면 선생님이 이기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 선생님이 여기 랜덤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물음표 표시가 있는 랜덤존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물음표 칸에 도착을 했으면 요 랜덤 카드 한 장을 탁 뽑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메모리 능력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장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최대 5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랜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저 코드를 놓는 플레이 보드에 놓을 필요 없이 친구들에게 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래 라고 보여준 후에 5장의 카드로 이동하면 돼요. 최대 5장이에요. 4장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자신이 원하는 턴에 사용 가능 이라고 쓰여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신이 원하는 턴에 사용 가능이라고 쓰여있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면 돼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게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턴에 사용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이렇게 메모리 카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네, 해킹 카드가 있네요. 자, 이 해킹 카드는 뭐냐면 나의 순서에서 이 해킹 카드를 사용할래 라고 보여줬으면 나의 말이 아닌 상대방의 말을 내가 코딩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해킹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동 카드를 이용해서 최대 3장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3장을 이용해서 친구를 방해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장을 이용해서 난 이 파란색을 해킹할래 라고 하면 3장에 의해 얘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주의해야 될 점이 다음 턴부터 사용 가능해요. 이게 뽑혔을 때 바로 해킹할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턴에 다음 턴에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렇게 해킹을 해서 남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진입금지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진입금지 카드를 딱 뽑으면 이 진입금지 토큰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토큰은 지금 바로 사용해야 하는 카드예요. 여기 보면 지금 바로 원하는 도시에 진입금지 토큰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친구가 충주로 이동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 충주를 이렇게 막으면 이 친구는 여기에 진입할 수 없게 돼요. 갈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평생 지나갈 수 없나요? 아니죠. 자,
평생이 아니고요. 선생님 턴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진입금지 토큰을 무조건 제거해야 해요. 자, 이 진입금지는 추가로 선생님이 아까 사용했던 이동카드 중에서도 진입금지, 원하는 곳에 진입금지 토큰 놓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거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 물음표 카드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문의는 여기 화면에 띄어있는 이곳으로 하면 좋겠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룰북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친구들 안녕!